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6도, 경주 28도가 예상됩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낮아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하늘에는 이렇게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내륙은 오늘 오후 한때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서 포항 26도, 경주 28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서 비는 금요일부터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이달부터 후반기를 시작했지만 영덕군의회는 여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임 의장과 후임 의장에 출마할 의원 간의 불화 때문인데 의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 내 22개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했지만 영덕군의회는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분의 핵심 인물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강석 의원과 후반기 의장에 출마한 하병두 의원. 이강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병두 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낙점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하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고 하 의원은 의원들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며 의원 다수결에만 승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강석 의장이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원들마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군의원들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되는데 과연 국민을 위해서 뭘 조율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 와중에 이른바 의장 나눠먹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영덕군의회도 전반기에 이강석 의장을 선출하면서부터 박기조 의원을 후반기 의장에 약속하는 등 의장 나눠먹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무슨 의원의 사실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저 기분대로 할 바에야 저 집에 가가지고 가정에도 못 그래. 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밀약을 하고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논란에 거론된 지역 국회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군의원들이 군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이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소년 축구 특구에 지정됐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이 규제 특례 완화를 통해 지원하는데 영덕군은 2020년까지 축구 인프라 조성 등에 148억 원을 투자해 전국 최고의 유소년 축구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덕은 신태용 올림픽 축구 대표 감독을 비롯해 박태하 감독과 김진규, 손준호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축구의 고장입니다. 봉화군 소천면과 울진군 금강송면을 잇는 국도 36호선 구간이 2차로로 신설돼 내일 오후 3시 개통됩니다. 이 구간은 지난 2009년 착공해 7년여 만에 완공되는 것으로 총 2,941억 원이 투입됐으며 운행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이나 단축됩니다. 국토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대부분 도로를 교량이나 터널로 연결했으며 회곡의 꽃치비제, 다분제 등 산악 구간은 겨울 빙판길에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포항은 대구 경북 1호가 될 장외 경륜장 설치를 두고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2달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까지 사행성 조장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반면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상가 활성화 대책이라며 유치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정문 규정
경륜 경기를 스크린으로 보며 배팅을 하는 장외 경륜장. 포항 장외 경륜장 설치를 두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어 포항 YMCA와 기독교 교회 연합회 등 11개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사행성 사업으로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도박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사행성 오락장이 청소년들이 동선이 가장 많은 곳에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중앙상가 상인들은 카지노나 경마와 달리 경륜은 사행성이 크지 않고 전국 20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19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장이 불가능하고 그 사행성 우려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입니다. 경륜장 장외 발매소 설치는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동의서와 포항시의 의견서를 받아 창원 경륜공단을 운영 중인 창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해 장외 발매소를 방문한 포항시 의원들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해당 지역 시의원 3명 가운데 2명은 유치에 긍정적인 반면 1명은 부정적인 것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창원 경륜공단으로부터 지난 5월 말 사업 계획서와 동의 요청서를 접수한 포항시도 50여일이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걸 시의회라든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포항시는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장외 경륜장 찬반에 따른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그룹 상장사 6곳 중 5곳이 올 상반기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포스코대우 주가는 지난해 말에 비해 52.9%나 급등했고 포스코는 21%, 포스코 강파는 33.5%가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상장사의 주가가 오른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철강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시는 3대 문화권 관광 기반 사업으로 추진한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을 오는 28일부터 부분 개장합니다.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 8만 2천여 제곱미터에 322억 원을 들여 조성된 연호랑 새우녀 공원은 신라마을과 일월대, 쌍거북 바위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고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시관인 귀비고는 내년 11월 준공되며 공원과 연계한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도 올 연말까지 끝납니다. 포항시는 부분 개장을 앞두고 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비어있는 땅에 정원이나 텃밭을 조성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항시 등 전국 8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주민 행복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텃밭. 토마토와 상추, 파 등 각종 채소와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쓰레기로 가득 찬 공터였지만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텃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쓰레기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아파트와 우리 인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와서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마을 공동체 정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텃밭이나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와 자치단체 예산 등 35억 원이 지원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항과 김천 등 전국 8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20억 연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전국으로 좀 확산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포항시 두호동 정원 사업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도비 2억 원이 투입돼 2만 제곱미터의 비어있는 땅에 추진됩니다. 완성이 되면은 이 주변 지역에 새로운 어떤 물질을 불러오는 그런 정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새마을 단체와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관리해가는 각박한 도심 속을 잠시라도 벗어나고픈 주민들에게 인근 텃밭은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소통 창구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적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음식점 민원을 분석한 결과 경북은 불친절이 가장 많았고 위생불량과 음식의 맛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위생불량이 가장 많은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값이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100g당 2,300원으로 전달보다 22% 올랐습니다. 지난달 쇠고기 등심 가격은 100g당 9,380원으로 7% 올랐는데 돼지고기와 쇠고기 값은 이달 들어서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배추 가격은 전달보다 25% 떨어지고 무와 양파 가격도 각각 22%, 11% 떨어졌습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져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양적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계면 활성제가 없는 천연 비누 업체를 창업해 해외 수출 시장까지 뚫은 청년 CEO 김성재 대표. 사업이라는 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큰 경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도 창업 초기에는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았었고요. 경영난도 저희가 실제로 겪었었고요.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자금 지원과 유통 마케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든지 판로라든지 네트워킹이나 이런 체계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남들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김천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도 출자 출연 기관에는 강화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통해 상반기 280명이 취업했습니다.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과 농업 분야 청년 창업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취업 환경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에 와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일자리 지표인 경북의 고용률은 1월 59.6%에서 지난달 63.7%로 높아졌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 고용률도 올라갔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1월 3.1%에서 지난달 2.7%로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 청년 실업률 역시 크게 개선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적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경제와 차별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경제, 즉 사회적 경제를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에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후포 울릉 여객선 취항이 계약 위반이라며 대저해운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대하고속해운이 지난 4월 포항 울릉 노선 영업권을 매각한 뒤 경쟁 노선인 후포에 증편 운항하는 것은 영업 확장 행위로 상법상 업권 경쟁 금지에 해당한다며 대저해운이 제기한 시간 변경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기각했습니다. 대하 측은 포항 노선을 매각한 대하고속해운과 후포 노선을 운항하는 JH페리는 별도의 회사라는 입장이고 대저해운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울릉도 노선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에 비해 2% 증가한 772만 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울릉도 이용객이 20%나 늘어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11%, 거문도 8%, 홍도가 6%의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는데 신규 항로 취향이나 운항 선박 증편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에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총리를 태운 차가 도로에 서 있던 성주 주민의 차와 부딪힌 뒤 달아났는데 뺑소니냐 공무집행 방해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를 이어 성주에 살고 있는 이민수 씨.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한 국무총리 일행에게 성주에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성산포대 진입로에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10분쯤 순찰차가 나타나자 길을 터준 뒤 다시 길을 막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차에 접근해 발과 해머로 유리창을 부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10살 딸과 7살 아들 쌍둥이 등 3명의 자녀와 아내가 타고 있다는 하소연도 통하지 않았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애들 타고 있다고 하지 말라고 와이프랑 저랑 그렇게 함을 질렀는데도 경찰들은 그거를 무시했어요. 유리창 발로 찼고 애들 타고 있는 뒷좌석까지 발로 찼어요. 애들은 놀래서. 곧바로 황 총리를 태운 흰색 승용차가 이 씨 차의 뒷부분과 부딪힌 뒤 빠져나갔는데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이 운전한 개인 승용차였습니다. 제가 서 있었기 때문에 박아서 돌아서 이는 방향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부모로서 애들 타고 있는 뒷좌석을 밖에 하려고 뒤로 밀겠어요, 어느 부모가. 이에 대해 경찰은 차에 아이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씨가 도로를 막은 뒤 후진해 총리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총리 탑승 차량을 고의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내지 일반 교통 방해죄가 먼저 성립을 할 가능성이 있고 뺑소니 혐의 자체가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는 뺑소니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사건이라며 투쟁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고 경찰은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장마로 주춤하던 무더위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지난 15년 동안 폭염 사망자가 경북 지역이 5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국대 환경공학과 선우영 교수팀이 한국방재학회에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경북 다음으로 집계된 폭염 사망자는 경남이 46명, 경기가 37명, 전남 34명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폭염 발생 일수와 사망자와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적어 청송과 포항, 경주 등은 폭염 일수가 길었지만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경남 고성과 전남 영암, 신안 등은 폭염 일수는 짧았지만 사망률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수출과 수입은 늘고 경북은 수출 수입이 모두 줄었습니다. 대구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수출은 섬유와 피혁기계 호조로 전달보다 0.8% 늘었고 수입은 전달보다 20%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은 전기전자 제품과 금속 제품의 부진으로 수출이 전달보다 13.9% 줄고 수입도 전달보다 5.8% 줄었습니다. 또 지난달 무역 수지는 전달보다 17.6% 줄어든 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공인중개사 각각 1,2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하반기 주택가격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수도권은 54.4%, 지방은 55.9%로 모두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합 의견을 빼면 수도권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가 38.3%, 지방은 가격이 내릴 것이다가 33.3%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낮아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하늘에는 이렇게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내륙은 오늘 오후 한때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서 포항이 26도, 경주 28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서 비는 금요일부터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